네,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좀 넣어서 기본 모델하고 파인 튜닝 모델 차이를 좀 볼게요. 지금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저희가 이거는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를 했었죠. 전처리했었으니까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가 된 이 데이터를 토커나이저 어플라이 챗 템플릿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넣어서 저희 그 입력 부분을 전처리를 하면 이렇게 어, 시스템 프롬프트가 챗 템플릿이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유저 프롬프트요. 유저 프롬프트고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 응답을 위한 여기 보통 제네레이션 프롬프트라고 하죠. 어시스턴트 응답을 위해서 어시스턴트가 말할 차례다 인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시스턴트까지 붙여준 형태로 전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처리가 된 걸 700번 샘플에 대해서 임의로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700번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블을 출력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좀 넣어서 실제로 이제 변화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실제로 학습 중이긴 해요. 실제로 아직 학습 중이긴 한데 학습이 다 되면 이제 마지막 에포크 모델이 200 체크 포인트가 285에 저장이 되거든요. 285 저장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체크 포인트 285라고 되어져 있는 요 경로에 모델이 학습이 다 끝나면 저장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저는 미리 실행을 해놔가지고 요 경로에 모델이 저장되었을 시절에 요 코드를 실행을 했었는데 이 모델을 불러옵니다. 이 모델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허깅 페이스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델하고 토크나이저만 매핑해주면은 그냥 호출 코드로 바로 매핑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능이에요. 모듈인데 모델 경로를 이제 로라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경로 여기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토크나이저 매핑해줘서 파이프라인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 객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넣으면은 LLM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객체 만든 거를 호출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테스트 인퍼런스라는 요 함수인데 보시면 이제 종료 토큰은 EOT ID입니다. 종료 토큰은 EOT ID로 해서 LLM이 이제 응답을 하는데 EOT ID를 언급하는 순간에 응답을 멈출 예정이에요. 그래서 EOT ID가 종료 토큰으로 돼서 이 테스트 인퍼런스 3도 만들었고 그래서 뭐 한 3개 정도 호출해봤어요. 700번부터 703번까지 하면은 700, 701, 702번 샘플까지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레이블이고요. 레이블이고 그다음에 이거 모델의 예측이요. 보시면은 레퍼런스 4가 똑같고 응답도 비슷해요. 레이블에 따르면 레퍼런스 2번이고 모델의 응답은 레퍼런스 2번이어서 뭐 대강 비슷하게 응답을 한 것 같고 레이블에 따르면 이게 레퍼런스 1번인데 학습한 모델은 레퍼런스를 1번, 4번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출처가 하나 더 붙는 거죠. 레퍼런스 4번 이렇게 해서 출처가 하나 더 붙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는 답변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럼 기본 모델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이제 기본 모델로 바꿔가지고 파이프라인 선언했을 때인데 레이블은 이래요. 그래서 레퍼런스 4번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4라고 하는 이 형식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 분명 저 형식으로 응답을 하라고 했음에도 지키지 않고 문서 4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버리고 있죠. 응답을 해버리고 있어서 형식을 지키지 않고 있고 레이블은 보시면 이게 레퍼런스 2번을 달았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학습 모델 아니고 기본 모델이요.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GPT-4의 GPT-4가 레이블이고 얘는 이제 기본 모델인데 보면은 그죠? 형식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 2에 따르면 이러고 있는 게 형식이 안 지켜지고 있고 요 레이블에 따르면 이게 문서 1인데 보면은 문서 몇 번에서 갖고 왔는지도 안 적혀 있어요. 아예 안 적혀 있습니다. 아예 안 적혀 있는 것이 역시나 이제 출처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다른 데이터 봐도 출처 표기를 잘 안 따릅니다. 출처 표기를 잘 안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습 모델과 기본 모델의 차이가 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학습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과 달리 저는 출처 남기는 거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테스트 앤 업로드라고 하는 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지금 실제로 학습을 아직 하는 중이긴 한데 학습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체크포인트 285에 여러분들이 학습한 로라 체크포인트가 저장된 경로에 저기에 로라 체크포인트가 이제 마지막 에포크까지 돌면은 로라 체크포인트가 저 경로에 저장이 될 거예요. 저 경로에 저장이 될 테고,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는 이제 기본 모델이죠. 이건 기본 모델이고, 로라 체크포인트가 로라 어댑터가 저장이 된 경로가 있고, 저희는 이제 기본 모델에다가 저 로라 체크포인트를 머지를 시켜줄 겁니다. 머지를 해서, 원래 사실 기본 LLM이랑 로라 체크포인트가 따로 있으면은 사실 동작을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로라 체크포인트를 기본 모델에다가 머지를 시켜가지고, 그럼 이제 로라 튜닝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부 파라미터고, 이거는 이제 LLM 전체니까 요거 얘랑 얘를 이제 머지를 시켜줄 겁니다. 이 아래 코드는 실제로 머지를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모델을 먼저 불러옵니다. 기본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 불러온 이 어댑터 패스죠. 그래서 로라 체크 포인트를 불러와요. 로라 체크 포인트 불러온 다음에 불러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보시면은 베이스 모델이랑 로라 체크 포인트 경로를 둘 다 입력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일단 부착을 할 준비를 하고, 여기서 이제 머지가 완전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모델 불러오고 로라 체크 포인트 불러와가지고 기본 로라 체크 포인트 불러와서 머지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커나이저도 보통 같이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모델이랑 토커나이저를 저장해 줄 건데, 이 모델은 머지한 모델이다. 기본 모델과 로라 체크 포인트를 머지한 모델이다. 근데 어느 경로에 저장을 해주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머지드 모델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아웃풋 디렉토리라고 변수명을 지정을 머지드 모델 패스에 저장을 해줬죠. 그래서 이 아웃풋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해줄 예정이고, 머지드 모델 패스는 아웃풋 디렉토리고, 이 실행하시면 이 아웃풋 디렉토리에다가 이 모델 머지 된 거랑 토커나이저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토커나이저야 뭐 애초에 여기 기본 모델이랑 똑같은 거 쓰겠죠. 제가 뭐 토커나이저를 바꾸진 않았으니까. 모델과 토커나이저가 저 아웃풋 디렉토리 저장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모델이 지금 저장이 됐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로컬에다 저장을 해놨었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는 얘는 이제 기본 모델을 불러왔어요. 기본 모델 불러온 거고, 얘는 파인 튜닝 모델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아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기본 모델과 파인 튜닝한 모델을 또다시 여기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호출을 해서 결과 비교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가능하죠? 이건 테스트 데이터 전처리잖아요. 테스트 데이터 전처리 하는 코드가 지금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똑같이 넣어놨어요. 똑같이. 여기 보면은 이 코드인데 코드 그냥 똑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파이프라인 코드도 박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기본 모델로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파인 튜닝 모델로도 해보시는데, 이번에 이제 머지드한 모델로 얘로 불러오는 거죠. 머지드한 모델로 불러서 해보신 비교를 뭐 1번처럼 한 번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파인 튜닝 모델 테스트, 기본 모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본 모델 테스트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기본 모델 테스트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해보시면 여기까지는 기본 모델 테스트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파인 튜닝 모델 테스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1번처럼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모델 테스트, 파인 튜닝 모델 테스트. 다만 이제 경로를 아까는 1번에서 여기 1번 실습 파일 했을 때는 이 체크 포인트를 불러왔다면 저희가 지금 머지에서 저장했으니까 이번엔 이 경로의 거를 불러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모델이랑 파인 튜닝 모델 테스트를 혹시 여기서도 한 번 더 하고 싶으시면은 한 번 더 해보시라고 준비를 해본 거고, 그러면은 저희 이제 모델 평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델 평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모델 학습이 끝났는지를 좀 볼게요. 모델 학습이 끝나진 않았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미 저희가 이제 학습한 모델을 제가 허깅 페이스 올려놨어요. 보시면은 IM준이라는 이름으로 라마3 8비 레그코 체크포인트 285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학습한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허깅 페이스 업로드를 해놨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에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API 키값, API 키값이 아니라 허깅 페이스 키값이에요. 허깅 페이스 로그인 하셔가지고
라이트 권한에 키값을 발급받으셔가지고 라이트 권한에 키값을 발급받으셔서 여기다 넣어주신 다음에 이 경로에다가 여러분들이 머지한 모델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저도 이제 머지를 했습니다. 머지한 걸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해가지고 허깅 페이스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저는 이제 모델도 어차피 올라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 있는 모델을 다운 받아가지고 뭐 평가라던가 테스트라던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지금 모델이 학습이 되고 있는데 그냥 셧다운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운받은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받을 거기 때문에 셧다운 할게요. 2번도 네, 셧다운해서 자, 그러면 3번에서 파인튜닝 모델을 저희가 허깅 페이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불러와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M준 라마3 파일빌 레그 코체크 포인트 285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도 불러오고 테스트 데이터를 전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뭐 아까 이전에 했던 전처리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고 다만 저희가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질문이랑 검색 결과도 리스트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아까는 프롬프트 LST랑 레이블 LST만 했다면 질문들의 목록 그리고 검색 결과들의 목록도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스를 출력을 해보면 질문만 저장돼 있고요. 네, 이 컨텍스트에는 이제 검색 결과만 저장이 돼 있고 이건 전체 프롬프트, 전체 레이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에 실제로 레이블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 학습된 모델에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 50개, 그러니까 상위 50개죠. 이 50개만 50개만 넣어가지고 학습된 모델의 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VLLM이 지금 설치가 돼서 모델이 불러와주고 있군요. 그래서 실제로 전처리를 하고 나서 테스트 데이터 상위 50개만 이렇게 VLLM을 통해서 불러온 제 학습 모델을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여기 50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될 예정이에요. 응답이 오게 될 예정이고 그러면은 로딩이 끝나면은 여기 상위 응답 5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테스트 데이터 전처리가 끝났고요. 지금 한 50개 정도 호출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VLLM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호출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출 결과 받은 거를 네, 프레즈라고 하는 네, 이렇게 해서 호출 결과를 받았고요. 호출 결과 받았고 상위 5개 정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상위 호출 결과 5개 받았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레그 평가를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레그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법은 LLM 기반의 평가입니다. LLM 기반의 평가예요. 일단은 챗GPT API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급받으신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으신 키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네, LLM 기반의 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평가 프롬프트는 이래요. 당신은 레그 시스템 평가 전문가입니다. 아래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답변의 품질을 철저히 평가해 주세요. 해서 질문이 여기 들어가고 검색 결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 레이블, 그리고 이제 LLM의 답변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 정확성, 컨텍스트 관련성, 컨텍스트 충실성, 컨텍스트 충분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이러한 기준으로 점수를 줘라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해가지고 이 LLM이 이제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채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채점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 평가 프롬프트에 파인 튜닝 모델이랑 기본 모델 둘 다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차피 보면 여기 생성된 답변은 기본 모델일 경우엔 기본 모델 거 넣으면 되고 파인 튜닝 모델일 경우엔 파인 튜닝 모델 거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총점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질문이랑 그리고 검색 결과 50개랑 학습 파인 튜닝 모델에서 응답한 응답 50개랑 그리고 레이블 50개랑 요 함수를 여기다 이제 전달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프롬프트에 의거하여 LLM이 이렇게 점수 채점을 해주게 됩니다. 점수 채점을 해주게 되고 그 채점해준 거에 대해서 총점을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보면 평균 총점, 응답 정확성 평균, 컨텍스트 관련성 평균, 컨텍스트 충실성 평균, 컨텍스트 충분성 평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테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시간상 테스트 데이터 50개 가지고만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평가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질문이 이럴 때 이게 이제 생성된 LLM의 응답이 이러이러했을 때 이 각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 생성된 답변은 참조 답변과 비교하여 대부분 정확하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결과도 이렇게 애널시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정량 평가도 해볼 수 있겠죠. 이건 GPT-4로 LLM 기반의 평가로 테스트 데이터 50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거고 저희가 정량 평가도 가능해요. 왜 정량 평가가 가능하죠? 정량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출처를 이렇게 남기라고 학습을 했잖아요. 출처를 이렇게 남기라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레이블이 이런 데이터였다고 해봅시다. 레이블이 이런 데이터라고 했다면 extract for REF numbers는 우리가 레이블과 이제 prediction에 대해서 이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딱 이 출처 문서 번호만 꺼내오는 함수입니다. 파싱해가지고 그래서 레이블에 대해서 이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이렇게 1, 4가 나와요. 1, 4. 왜냐면 실제로 1번하고 4번이 언급이 되기 때문이죠. 1, 4 이렇게 나오는데 레이블이 아니라 이제 이건 이제 모델의 예측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델 예측인데 짝 끝에 가보면 REF1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REF1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extract REF 넘버스 보내면은 이게 1만 나오죠. 그래서 레이블에 대해서는 1, 4가 나왔고 이제 모델의 예측에 대해서는 1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희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레이블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문서 1번, 4번을 인용했으나 파인 튜닝 모델은 문서 1번만 인용하더라 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비교를 관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calculate F1 score라는 이 함수에다가 여기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저희는 이제 이렇게 뽑혀 정량적으로 인용 문서 번호를 뽑은 거에 대해서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함수로서 사용을 할 거예요. calculate F1 스코어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레이블이고 이게 모델 예측이요. 이게 레이블이고 이게 모델 예측. 이게 레이블이고 모델 예측. 이게 레이블이고 모델 예측. 이게 레이블이고 모델 예측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F1 스코어를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블이 1, 4인데 모델의 예측은 1만 했네요. 그러니까 이 원래 레이블은 정답을 작성할 때 문서를 1번, 4번 문서를 인용했는데 학습한 모델은 문서 1번만 인용했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틀린 게 있죠. 틀린 게 있으니까 F1수는 0.067. 레이블은 1, 2, 3인데 모델의 예측은 1, 2, 3이다. 그러면은 인용 문서 번호가 일치하기 때문에 1. 레이블은 1, 2, 3인데 얘는 4, 5, 6을 해주겠다. 지금 인용 문서 번호가 겹치는 게 아예 없죠. 그럼 빵. 레이블은 1인데 모델의 예측은 1, 2, 3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F1수는 0.5가 되고요. 레이블은 빈값인데 모델의 예측은 빈값이다. 그럼 F1수는 1이 됩니다. 레이블이랑 모델의 예측이 빈값일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검색 결과에 없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로직인데, 그래서 실제로 레이블하고 모델의 예측에 대해서 F1 스코어를 계산해보면은 0.865384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 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저희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 모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봐야겠죠. 기본 모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건데, 파인 튜닝 모델이랑 기본 모델이랑 평가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 모델을 부를 거예요. 이제 학습 모델이 아니죠. 그래서 NC소프트의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터 모델을 불러서 평가할 겁니다. 평가하기 전에 이전에 실습했던 커널은 이 주피터 노트북의 세션은 커널은 셧다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커널 셧다운 됐죠. 그래서 네, 여기 4번에 대해서 4번 주피터 노트북으로 기본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평가 코드는 아예 똑같아요. 평가 코드는 아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C소프트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터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그다음에 토커나이저 불러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전처리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고 LLM 기반의 평가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번에 기본 모델을 할 뿐이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 50개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시점을 해봤고요. 지금 참고로 테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요. 저는 일부러 50개밖에 안 해봤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훨씬 많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기본 모델과 파인 튜닝 모델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50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평균 총점이 18.2죠. 네, 18.2죠. 그래서 평균 총점이 지금 같아서 뭐야 기본 모델하고 파인 튜닝 모델하고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는 많이 써야죠. 근데 저는 시간상 50개만 써서 그런 거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사용했을 때 파인 튜닝 모델이 기본 모델 대비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평가 지표를 제대로 잡은 거고 학습 효과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LLM 기반의 평가가 아니라 정량 평가 관점에서 볼게요. extract ref number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정량 평가를 해볼 거예요. 뭐 정량 평가 기준은 똑같은데 얘는 정량 평가 보면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0.1이 나옵니다. 파인 튜닝 모델은 몇이었죠? 파인 튜닝 모델은 이게 0.8653이었거든요. 0.8653인데 얘는 0.1이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REF라고 하는 그 출처를 다는 방식을 기본 모델은 프롬프트로 줬음에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답변 형식을 지금 프롬프트만으로는 제어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 파인 튜닝을 통해서 우리가 파인 튜닝 모델이 형식을 훨씬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량 평가 시에 아주 많은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본 모델은 프롬프트만으로는 답변 형식이 지금 제어가 안 되고 문서 출처를 제대로 안 달아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에 대한 평가도 좀 해봤고요.